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길이길이 새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매주 토요일마다 돌아오는 그 시간입니다. 이번 주 공모 일정, 아마도 길이분들, 아유, 공모주 이대로 괜찮나라는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오늘의 내용 한번 깔끔하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 자,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존에 봤던, 그러니까 이번 주에 상장했고 청약한 기업, 그리고 다음 주에 상장하고 청약할 기업, 그거를 보는 것 플러스 이번 주에 도대체 왜 이렇게 박살이 난 건지, 그리고 플러스 앞으로 우리가 공모주를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될지 그 부분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상장 기업 뭐가 있었나? 클로버, 성우, 에이럭스, 탐런, 토탈 솔루션, 그 다음에 스펙 하나가 있었는데요. 자, 클로버부터 시작이었죠. 완전 예상을 깼습니다. 공모가가 13,000원이었고 데이터도 매우 좋았기 때문에 최소한 15,000원 이상 2만 원 정도는 가져올 거라고 솔직히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시초가가 12,500원인 거 보고 이거 웬일이지? 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고가는 12,700원, 종가는 1,070원으로 쭉 미끄러지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초기릿은 이제 첫날에 어떤 생각을 했는가? 아, 이거 잠시의 변동인가 보다. 요즘 증시가 안 좋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가 뭐 장 후반에는 쭉 올라서 뭐 양봉으로 끝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잠시 바닥권에서 살짝 반등을 주긴 했으나 바로 쭉 떨어져서 종가가 거의 최저가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그래서 저기릿은 수익을 4,000원을 보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죠? 아니 길이, 야, 팔 수가 없는데 어떻게 4,000원의 수익을 내냐? 사실 저도 이렇게 하고 후회하긴 했습니다. 아, 괜히 샀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매도를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종가가 양봉으로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진짜 너무 충격적인 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주가가 쭉 떨어졌을 때 이제 그 계좌 미래셋이었죠. 거기에 있던 돈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바닥권에서 매수를 하고 주가가 조금 올랐을 때 바로 매도해서 4,500원의 수익을 거두긴 했으나, 그런데 하고 나서는 당연히 후회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당황해서 바로 이게 좀 저점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매수하긴 했으나 그 생각이 틀릴 수도 있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우리가 공모주 투자를 하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뭐 장중에 사고 파는 이런 것들을 노리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청약하고 그다음에 상장 초반에 매도해서 몇천 원에서 몇만 원의 수익을 내는 게 공모주의 목적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추가 매수를 해서 수익을 보는 거와는 좀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뭔가 주절주절 말이 길었지만 이렇게 수익이 났지만 결국은 손실로 마무리가 된 거고요. 손실 금액을 예상을 해보자면은 이제 수수료 2,000원 플러스 그다음에 공모가 13,000원에 종가가 10,000원이니까 거의 한 5,000원의 손해를 봤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클로봇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했던 이 변칙이 성우라는 기업에서도 나타났어요. 참고로 성우는 데이터가 진짜 좋았던 기업이고요. 과거 같았으면은 야, 이거는 최소한 더블 이상이다, 이러한 얘기를 분명 할 만한 기업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기관의 보호 예수, 말 그대로 내가 이 주식을 받는 대신에 조금이라도 더 주세요, 대신 내가 3개월이든 6개월이든 그 기간 동안은 안 팔게, 이렇게 약속하는 게 바로 보호 예수거든요. 그런데 기관의 보호 예수가 정말 많았던 성우, 그 말대로 정말 기관들도 침을 질질 흘리면서 제발 한 주만 더 주세요라고 했던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이 기업도 고모가가 32,000원인데 시초가가 32,000원, 고가는 32,300원, 종가는 28,000원으로 빠지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충격의 연속이었다고 말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좋은 갭이다 보니까 다음 날에 살짝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으나 공모가까지도 못 가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냈죠. 그리고 저기릿은 한 개를 받았고 매도해서 5,000원의 손실, 수수료 합치면은 이것 또한 7,000원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아마도 기름들도 비슷하실 것 같고요. 다음으로 에이럭스라는 기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태가 더 안 좋아졌죠. 공모가가 16,000원인데 시초가가 공모가 근처도 아닌 그냥 12,460원, 완전 박살이 나서 시작을 했고, 고가는 13,000원, 종가는 9,800원으로 거의 사상 처음으로 하한가 근처까지 갔었습니다. 9,600원이 하한가인데 9,800원까지 떨어지는 모습. 이 또한 손실 금액이 최소한 5,000원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탐런 토탈 솔루션, 이 친구도 마찬가지죠. 공모가가 18,000원, 고가는 18,800원으로 살짝 올라오는 모습을 나타냈으나 결국은 미끄러지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리셋 손실은 4,300원인데 수수료 합치면은
KB증권은 1,500원이죠. 이것 또한 6,000원의 손실을 봤죠. 그리고 스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좋은 흐름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공모가가 2,000원, 시초가는 2,450원.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다시피 이번 주 공모주는 완전 상황이 메롱으로 가버린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많이 고민했습니다. 더본코리아와 토모큐브 이거를 청약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자, 일단 더본코리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랑 NH에서 진행을 했고, 그런데 데이터가 너무 좋아서 이거는 안 할 수가 없었죠. 이번 주에 있었던 그러한 충격적인 공모주 하락은 그냥 변수라고 생각한다면은 그 변수가 상수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올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설령 저게 변수라고 하더라도 이 더본코리아 데이터는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초기리슨 청약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닌 것 같아요. 증거금이 무려 11.8조로 엄청나게 큰 금액이 몰리면서 완벽한 흥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균등 배정 수량은 0.65개, 0.69개로 거의 한 3명 중에 2명은 받았다고 볼 수 있고, 저기는 운이 좋게 한 개를 받았는데, 그런데 이거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겠죠. 운이 좋아서 받은 건지 운이 나빠서 받은 건지. 자,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이 더본코리아가 공모주의 희망이다. 상장일이 다음 주 수요일이거든요. 다음 주 수요일에 이 더본코리아가 이때까지의 걱정을 딱 뒤로 하고 대박을 터뜨려 준다면은 앞으로 공모주 그래도 플러스는 내겠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 혹시나 요 친구도 그냥 뭐 시초가가 그냥 공모가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쭉 미끄러진다면은 한동안 공모주는 암흑기를 더 이어나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그리고 토모큐브라는 기업도 있었습니다. 이 친구의 데이터도 나쁘지 않았는데, 하지만 이제 더본코리아에 좀 돈이 많이 쏠린 걸까요? 증거금은 1,500억 밖에 되지 않았고, 데이터도 좋았고 유통금액도 600억으로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었지만,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없어지며 균등 배정 수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3.2개, 저 기릿은 3개를 받았습니다. 사실 더본코리아보다 이 친구가 더 걱정이 되는 상황이죠. 아마도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 같은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고민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다음 주에 상장하는 기업과 다음 주에 청약하는 기업들이 있는데요. 어떤 기업들이 오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HEM파마 신한투자에서 진행하는 친구고요. 기관 데이터 너무 좋았습니다. 1200대 1. 그리고 증거금도 2.7조원이나 몰렸고 유통금액은 470억. 게다가 요 친구는 환매 청구권이 있는 기업이에요. 또한 요즘 바이오도 좋지 않겠습니까? 물론 최근 들어 금리가 올라가면서 바이오가 조금 깨지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혹시나 또 월요일 화요일날 바이오 시장이 또 좋아진다면 충분히 그러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기업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모주가 너무나 박살나다 보니까 이 친구도 하락할 가능성이 분명 높을 것 같은데요. 화요일날 상장하는 친구인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만약에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환매 청구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절대 매도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매도하지 말고 그냥 들고 계시다가 수익을 주면은 매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익을 주지 않았다면은 들고 계시다가 다음 주 토요일 날 어떤 식으로 환매 청구권을 사용해야 되는지 그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환매 청구권은 공모가의 90%를 보장해 주는 거다 보니까 10%의 손실, 그러니까 2,300원의 손실은 볼 수 있으나, 하지만 그 이하는 100% 보존이 된다는 거, 이거는 정말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HM파마 배정 받으신 분들, 저는 배정받지 못했지만 받으신 분들은 바로 매도하지 말자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더본코리아. 이 친구가 제대로 상장하지 못한다면 진짜 난리가 날 것 같은데요. 아마도 최소한 수익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시초가에 매도하신 분들이 분명 많을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놀랐기 때문이죠. 야, 1,000원이라도 일단 벌고 나가자. 이러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장 초반에 하락세가 가팔라질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름들은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 하락세를 한번 버텨보면서 야, 이거 그래도 전 국민이 보고 있는 기업이다. 바닥권에서 매수세가 쭉 붙으면은 그때부터는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오후까지 뭐 두세 시가 되겠죠. 그때까지 들고 갔다가 매도하는 전략도 사용해 볼 수 있고, 하지만 아니다, 나는 손실 보는 게 너무 싫다. 그렇다면은 장 초반에 바로 매도하는 걸 가장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토모큐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요일 날 상장을 하는데 데이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증거금이 1,500억밖에 몰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사람들의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서. 하지만 더본코리아의 다음 날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더본코리아가 대박을 쳐준다면은, 만약에 대박을 쳐준다면은 토모큐브도 그런 흐름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모큐브의 매도 전략은 더본코리아를 보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에어레인입니다. 이 친구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데이터 나쁘지 않았고 증거금도 1.4조로 나쁘지 않았고요. 저기릿은 두 개를 받았는데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수요일날, 목요일날 공모주의 흐름을 보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가 너무 많아서 좀 보기가 힘드실 수 있는데 일단 이거는 최근 이제 있었던 공모주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 15개 정도가 되죠. 그래서 도대체 어떤 일 때문에 이렇게 수익률이 박살나게 되었는지 한번 보자면은 자, 일단 오른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상장의 고가 수익률, 빨간색은 수익을 봤다는 거고 파란색은 손실을 봤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한 캠까지는 괜찮았습니다. 플러스로 마감이 되었죠. 그런데 CMS 때부터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지더니 클로버, 성우, 에이럭스, 탐론 토탈 솔루션은 박살이 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수수료 포함하면 단 100원의 수익도 거두지 못했죠. 자, 그렇다면 데이터가 나빴나 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그건 또 아니었습니다. 자, 공모주에서 중요한 데이터가 뭘까요? 자, 일단 첫 번째, 기관 경쟁률과 참여 기관 수 1000대1, 그 다음에 2000건이 넘으면 보통 양호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때 셀비온, YG링크, 인스피언 2배씩 올랐던 기업들을 봐도 딱 그 정도의 수준인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런데 이번에 손실을 줬던 클로봇이나 에이럭스, 탐러 토탈 솔루션 비슷한 데이터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의 평가는 그렇게 바뀐 건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아니 길이 근데 뭐 경쟁률이나 참여 기관 수는 뭐 좋아도 뭐 기관의 총 신청액은 다를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도 생각해서 확인을 해 봤는데 여기 보시면은 대부분 그냥 20조가 넘습니다. 22조, 25조. 그러니까 잘 나왔을 때도 20조인데 그런데 놀라운 거는 성우 같은 경우에는 37조나 되었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좋은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상장 당일 결과는 참혹했던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의무 확약이 문제인가?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셀비온, 인스피언, 한캠 확정 의무 확약이 20%가 넘는 모습을 나타내 줬으나 그런데 이번에 성우도 35%였는데 나쁜 걸 봤을 때 공모주 시장 자체가 박살났구나라는 얘기를 그냥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데이터들 보다시피 기관 경쟁률이 어떻고 의무 확약이 어떻고 유통 가능 금액이 어떻고 그런 것들을 봐도 과거에 있었던 공모주와 손실을 줬던 공모주의 데이터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오는 주에 상장하는 친구들이 있죠. 그 친구들과도 경쟁률 뛰어나죠. 그 다음에 기관 총신천액 뛰어나죠. 확정 의무 확약 더본코리아 무려 50%입니다. 게다가 또 상장의 유통 비율도 낮은 편이며 유통 가능 금액도 1000억이 넘는 친구들이 없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는 주에 상장하는 친구 4개에도 전부 다 데이터가 나쁘지 않은 걸 확인할 수 있으나 과거랑 지금의 잣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4개 전부 다 손실을 봐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뭐가 문제냐? 공모주 데이터가 문제가 아니라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이 공모주를 투자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서기를 쓴 정답을 여기서 찾아봤습니다. 바로 시장이죠, 시장. 자, 최근 코스닥 주봉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5주째 음봉인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떻죠? 맞습니다. 미국 대선 불확실성 여전히 남아 있죠. 북한은 갑자기 이상한 전쟁에 참여한다고 난리치고 있죠. 또한 금투세 결정이 진작 났어야 되는데 아직도 안 나다 보니까 이번 주만 들어도 금투세 폐지한다고 하니까 막 코스닥이 1% 쭉 올랐다가 그 다음 날에는 이제 금투세 진행한다라고 하니까 1% 쭉 빠졌다가 완전 불확실성의 끝인 상황인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모주 시장도 야 증시가 안 좋은데 공모주가 뭔 공모주냐 그냥 일단 쉬자 이러한 심리가 작용된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거래 대금과 고객 예탁금입니다. 주식을 할 마음이 안 생기니까 고객 예탁금, 주식을 할 돈이 사라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거래 대금도 올 초만 하더라도 26조였습니다. 26조. 그런데 지금 거래대금은 거의 15조로 거래대금이 1년도 안 지났는데 10조가 날라갔습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만큼 예전보다 3분의 2 토막으로 거래를 하는 양이 줄었다 보니까 그나마 가장 그날 하루만이라도 가장 잘 타올랐던 공모주까지 이렇게 영향을 받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 뭔가 바로 공모주 시장이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공모주 시장도 문제가 맞죠. 그런데 공모주 시장보다는 전체 시장이 더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시장이 꺾이다 보니까 결국은 이때까지 기름들이 아시다시피 공모주 시장은 최근 몇 년간 계속 고평가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최근에만 나온 이야기가 아니었죠. 물론 이제 공모가 상단을 깨고 올라가는 게 조금 더 심해지긴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줄어들지언정 마이너스가 갈 정도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모주가 이번 주에 완전 박살나는 걸 봤을 때 전체 시장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뭐 좋은 거냐? 그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더본 코리아가 만약에 수요일 날 상장했을 때 상장에 성공하고 뭐 주가의 뭐 2배 정도 가는 그러한 기업을 토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모주가 강해질 수 있는가? 이거는 더본 코리아에 달린 게 아니라 시장 분위기에 달려 있다고 말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공모주 시장을 본다면은 앞으로 우리 코스피 코스닥이 올라갈 수 있는가 그 부분을 보는 게 먼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 내일 일요일 날 조금 더 공부를 해 보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미국 대선만 끝나면 올라가기 시작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여러 가지 지표도 그렇고 제 바램도 그렇고 그리고 또 과거 통계도 그렇고 항상 11월, 12월은 좋은 흐름이 나타나 줬고요. 우리가 3주 전에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항상 그랬다고 합니다. 미국 대선 3주 전부터는 증시가 빠지고 미국 대선이 끝나고 산타 랠리까지 쭉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회복하면 자연히 국무조도 회복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기릿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나 하지만 이 부분이 무조건 정답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기르분들도 방금 이제 말씀드린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하면서 앞으로의 공모주를 접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청약할 만한 기업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은 뭔가 좀 긴 모습인데 이제 기르분들이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공모주 시장 너무 안 좋다. 주식시장도 안 좋다. 그러면은 나는 그냥 주식시장 좋아지고 공모주가 좋아지면 돌아올래.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기까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아니다. 나도 뭐 곧 시장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때까지 공모주로 많이 벌었으니까 뭐 청약해 가지고 5,000원 아니면 뭐 7,000원 이 정도 손실 보는 건 괜찮다. 이러다가 한번 대박 터지면은 그거 다 회복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은 이어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이 기니까 빠르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노머스라는 기업입니다. 대신증권에서 진행을 하고 공모밴드가 32,000원 아니 32,200원이 상단인데 공모가는 상단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자, 노머스 뭐 하는 기업인가 진짜 빠르게 볼게요. 자, 노머스는 엔터에 관련된 기업입니다. 팬들의 연령, 국가별 평균 소비 패턴 등의 데이터를 사용해서 이제 어떠한 아티스트가 그쪽으로 진출할 때 그거를 돕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올해 아이유의 미국 콘서트를 기획했다고 합니다. 어떤 기업인지 느낌이 오시죠? 그렇다면 실적이 어떤가? 자, 작년까지는 적자였으나 올해부터는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 수혜측 결과는 일단 뭐 다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까 보다시피 수혜측이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은.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기관 수혜측 결과는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경쟁률은 280대 1, 참여 건수는 1000건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시가총액도 상당히 높습니다. 3,200억. 그렇기 때문에 패스를 하시면 될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이 친구 자신이 있는 걸까요? 환매 청구권 3개월짜리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보면은 좀 고민되죠. 만약에 환매 청구권이 없었다. 당연히 패스를 할 만한 기업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데이터가 조금 나쁘긴 하지만 환매 청구권을 걸었기 때문에 오케이. 야, 잠깐만. 공모가가 얼마라고? 32,000원. 그런데 사람들이 청약을 안 하면은 한 2개, 3개 받는다고 치면은 잘 받으면은 3개면 한 9만 원 정도 받네. 거기서 환매 청구권 10%면은 9,000원의 손실. 하단은 9,000원으로 막혀 있고 혹시나 이게 막 50% 이렇게 올라가 주면은 몇만 원의 수익이 한 번에 굴러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기대하신다면은 대신증권의 노머스 청약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상장일 예정은 11월 12일, 사실 열흘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 그 사이에 시장이 좋아질지는 우리가 지금은 알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보되 판매 청구권을 믿는다면 청약을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기를 쓴 이 노머스 손실을 각오하고 진짜 손실을 각오하는 겁니다. 그냥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 진짜 손실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10% 손실 각오하고 한번 청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단밀이라는 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미래세증권, 그 다음에 공모밴드는 13,000원이 상단인데 공모가는 13,000원 상단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자, 뭐 하는 기업인가? 실감 미디어 전문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도대체 이게 뭔 소린가 봤더니 디지털 테마파크 사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장으로 확보된 자금은 글로벌 진출, 신규 테마파크 시설 확충 등등 여기에 사용한다고 하며 백문이 불여일견 바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공간을 만드는 회사라고 하네요. 뭔가 그 특징이 많이 살아있는 그러한 공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공간이라든지
그리고 서울에 있는 이거 보신 적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초기릿은 미디어에서만 확인을 해봤는데 이런 것들을 만드는 기업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 기업 실적은 어떤가? 성장을 해내는 모습이지만 소폭 성장입니다. 그렇게 큰 폭의 성장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기관들은 밴드 상단 이상을 써냈고요.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자, 이 친구는 아까보다 데이터가 좋습니다. 기관 수요 예측은 1000대 1, 2000건이 참여했고 이 정도면 준수하겠죠. 그리고 시가총액도 1100억. 유통물량 예정치도 34%로 낮은 편이라서 매력적이라고도 말을 해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맞습니다. 환매 청구권이죠. 이 친구도 환매 청구권을 걸면서 사실 특례 상장이 아니다 보니까 환매 청구권을 걸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환매 청구권을 건 거 봤을 때 3개월 안에 무조건 이 공모가 위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한 건지 어쨌든 증권사에서 이러한 당근책을 준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기릿은 이 또한 당연히 청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랑 똑같아요. 손실 가능성이 분명 높다는 거, 진짜 높다는 거, 그거는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3빌리언이라는 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밴드가 4,500원이 하단인데 하단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자, 이 기업은 뭐 하는 기업인가? AI 기반 희귀 유전 질환 진단 검사 전문 기업인데요. 야, 이건 또 미래 성장성이 높은 기업 중 하나겠죠. 코스닥 상장을 통해 미국 진출 및 신흥국 선점, AI 기반 글로벌 희귀 유전 질환 진단 검사 및 치료제 선두 기업으로 도약이 목표라고 합니다. 자, 실적은 어떤가? 당연히 나쁩니다. 이런 기업이 실적이 좋을 수는 없겠죠. 미래를 보는 기업이니까요. 27년 내내 흑자를 한다고 하고 있고 예전 같았으면 이런 부분에 기관들이 감격하면서 예, 제가 또 이 주식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겠지만 그런데 요즘 상황이 좀 안 좋아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관 또 외면하는 주식이 되었습니다. 데이터 어땠나? 250대 1, 그 다음에 참여 건수는 800건으로 참혹했던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친구 환매 청구권도 없습니다. 그냥 패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업입니다. SK이라는 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관사는 NH투자증권, 공모밴드는 14,600원, 공모가는 미정. 자, SK는 OLED 6기층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를 공급하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자, OLED 사실 아직까지는 그 느낌이 있는 사업은 아닌데요. 하지만 태블릿, 노트북, 자동차 등 새로운 시장에도 모든 OLED가 막 박히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언젠가는 기대할 수 있다고 하고 그리고 헬스케어 및 2차전지 소재 부분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고 합니다. 실적은 어떤가? 올해 실적이 나쁘지 않네요. 성장을 잘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기관 데이터는 나오지 않아서 기관 데이터가 나오면은 한번 공부를 해보겠으나 일단 지금 봤을 때 섹터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 상장했던 뭐 드론 관련주, 2차전지 관련주, 그 다음에 로봇 관련주 다 박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부정적인 시각을 담고 기관 데이터 보고 청약할지 말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MOT라는 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에서 진행을 하고요. 공모밴드는 14,000원이 상단. 자, 이 친구는 2차전지 조립설문 전문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은 보통 한쪽에 좀 쏠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친구는 전고체, 원통형, LFP 등 전부 다 가능한 게 장점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설비 업체 중 유일하게 삼성 SDI의 베스트 파트너로 선정이 되었다고 하고 사실 주요 임원들이 삼성 SDI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모자금으로는 차세대 배터리 조립 설비를 위한 연구 개발에 매진한다고 합니다. 실적은 어떤가? 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성장을 하고 있죠. 2차 전지가 뭐 안 좋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실적이 잘 찍히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기대할 수 있겠고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관 데이터가 나오면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 그런데 이거 보니까 그냥 할 맘이 딱 떨어집니다. 안 그래도 공모주 상황이 안 좋은데 한국투자 여전히 50주를 고집하는 모습. 아, 진짜 뭔 이거 하는데 35만 원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죠. 기관 데이터가 정말 뛰어나게 나온다면 당연히 청약을 해야 되겠으나 하지만 아까 보시다시피 공모주 시장도 안 좋다 보니까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도록 하고 그리고 시장이 회복되지 않는다. 청약할 때까지 시장이 회복되지 않는다면은 아마도 패스를 진행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입니다. 위치라는 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투자에서 진행을 하고요. 공모밴드는 6,400원이 상단. 자, 요 기업은 무선 충전 모듈 등 전력 전송에 필요한 솔루션을 개발, 공급하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 친구의 모회사는 캠트로닉스 상장사죠. 요 캠트로닉스가 삼성전기 무선 충전 사업을 인수하면서 시작한 회사라고 하네요. 그래서 최근엔 NKG 모빌리티와 무선 충전 기능, 자동차 무선 충전 기능이 탑재된 전기 차량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적은 좀 나쁩니다. 22년에는 쭉 성장을 했으나 그 다음에는 조금 역성장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늘어나긴 했지만요. 올해도 역성장을 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 데이터가 나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하나의 좋은 점은 시가총액이 상당히 낮습니다. 794억 원. 시가총액이 낮은 거는 그래도 예나 지금이나 항상 가장 매력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기관 데이터 보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가요? 사인앱 소프트라는 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NH에서 진행을 하고 공무원들은 24,500원이 상당. 자, 공모주가 진짜 많습니다. 자, 요 기업은 뭐 하는 기업인가? 사인앱 소프트는 AI 디지털 문서 SaaS 기업이라고 하고요. 그렇다면 AI 디지털 문서 뭐 이 프로그램이 뭔데 하고 봤더니 다운로드 없이 안전하게 즉시 확인 서비스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무슨 자료를 보려고 하면은 뭐 인터넷에서 우리가 어떤 자료를 다운받을 때 뭔가 다운받기에 좀 거슬릴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야, 이거 안전한 거 맞아? 해킹되는 거 아니야? 이러한 고민을 우리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기업 같은 경우는 당연히 더 큰 고민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혹시나 잘못 받았다가 회사가 타격 입으면은 난리가 나니까요. 그런데 이 친구는 다운로드 없이 안전하게 즉시 확인 서비스 등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업무 생산성 향상을 입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전, SK, 현대, LG 등의 대기업은 물론 80%의 정부 기관이 고객으로 이미 확보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뭐 이런 것들을 쓰더라고요. 뭐 문서 뷰어, 문서 필터, 오피스 등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실적은 당연히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년 성장을 해내는 모습이고요. 올해도 지금까지는 나쁘지 않은 모습. 그리고 이 친구 시가총액도 낮은 편입니다. 1200억. 그 다음에 데이터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한번 결과를 보고 청약할지 말지, 이번 주 수요일 날 결과가 나오니까 수요일 날 청약할지 말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펙이 있습니다. 자, 스펙 같은 경우는 지금이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까 보다시피 다른 공모주는 이제 박살나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스펙은 하락할 수가 없어요. 사실상 하단이 막혀 있다 보니까 아무리 손해를 봐도 수수료 2,000원 그거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개 이상씩 받을 수 있는 지금 기름들이 스펙을 청약을 해보고, 물론 그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한 10%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겠지만, 혹시나 갑자기 뭐 2배 올라가는 그러한 기염을 토해낸다면은 오히려 여기서 수익이 몇만 원씩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시고, 다른 공모주보다는 이 친구 요즘은 스펙이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신한 같은 경우는 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하나는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니까 이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청약 정말 많죠.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정말 청약이 많은데,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조금 쉬는 구간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또 공모주 방학이 곧 다가오고 있는데, 과연 그때까지 공모주 시장을 회복해 줄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이 회복해야 공모주 시장이 회복될 것 같은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3초 뒤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